닥터진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오늘 무진장 놀았습니다. 스쿨 영상 진짜요? 그거 영상 편집자님께서 어제 밤에 급하게 올려주셨는데 그래도 재밌게 봤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좀 걱정했거든요. 왜냐면은 그 같이 찍어주는 형님이랑 같이 콜라보한 건데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약간 이기적으로 찍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저는 되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형님한테도 좋아야 되고 형님 하는 일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까 그런 것들이 좀 미안했습니다. 근데 형님도 다행히 좋아하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엄청 놀았어요. 하루님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제가 같이 스터디메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어제 약속이 좀 많았습니다. 사실 어제는 제가 시밤을 할 계획이었는데 저녁 약속이 강남에서 있었는데 너무 날씨가 더워서 마땅히 들어갈 음식점이 없는 거예요. 막 원래는 저는 고기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고기 먹는 거 좀 너무 더우니까 찌개도 좀 그렇고 이래서 펍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펍을 들어갔는데 뭐 펍에서 피자를 먹었는데 맥주를 한 2잔 정도 먹었더니 너무 취해서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힘들어 가지고 집에 와서 도저히 시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앞으로는 절대 평일에 술 먹지 않을게요. 미안했어요. 근데 제가 낮에나마 뭔가 방송을 했으면 말씀을 드렸을 텐데 한 12시쯤까지만 방송하라고 나가면서 은사님 만나고 올게요 이랬는데 다시는 못 돌아와 가지고 좀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늦잠을 자고 늦잠을 잤다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같이 콜라보해서 영상 찍었던 임현서 선배님 있잖아요. 그분 결혼식이어 가지고 친구랑 같이 그분 결혼식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신나게 놀았어요. 그분 결혼 축하해 드리고 그리고 그 평소에 뵙고 싶었던 선배들도 결혼식장에 많이 왔길래 그냥 같이 사진도 찍고 인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제가 모교인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가 가지고 오랜만에 의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해 보려고 주차를 했는데 의학도서관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그 근처 카페에서 1-2 시간 공부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가족들이랑 뮤지컬을 봤어요. 아버지는 약속이 있어서 못 봤고 엄마랑 이제 여동생이랑 이렇게 신당동에 있는 충무아트센터인가 거기서 뮤지컬을 봤는데 이따 그 뮤지컬 얘기도 할게요.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재밌었던 게 그 뮤지컬 보기 전에 가족들이 오랜만에 떡볶이 집에 갔어요. 그 마봉님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하는 떡볶이 집에 갔는데 사실은 가족들이랑 떡볶이 같은 걸 먹은 기억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해준 떡볶이도 참 맛있었고 그거보다 엄마가 사주는 떡볶이를 더 좋아했고 순대랑 같이 먹고 이러는 걸 너무 좋아했고 같이 이렇게 시장 가다 보면은 계속 군것질하자고 뗐었던 기억도 어렴풋이 나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턴가 이제 밥을 먹으면 이제 당연히 쪼금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왜냐면은 가족들이 같이 모일 일이 잘 없으니까 좀 그래도 괜찮은 거 비싼 거 이런 거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날 하루하루가 소중하니까.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을 먹었어 가지고 사실 많이는 못 먹었어요. 제가 요즘 막 짠 음식을 많이는 못 먹는데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뭐 오랜만에 음식을 먹는 게 행복했습니다.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발도 젖고 양말도 젖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마 이 옷은 내일 드라이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그리고 뮤지컬도 너무 재밌었어요. 이따 뮤지컬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내일이나 모레 내일까지가 종영이거든요. 근데 내일 뮤지컬을 그거 보려고 하셨던 분이 있으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괜히 제가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니게.
네.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했냐면요. 저는 사실은 오늘 시밤에서는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하루님이 추천해 주신 거랑 그 가스키 님이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콜드 님이 해 주신 문구나 이런 것도 다 언젠간 할 겁니다. 플루토 님 것도 다음 주에 할 거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제가 우연히 이렇게 걸어가다가 딱 시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특히 오늘이랑 되게 오늘 있었던 일들이랑 너무 잘 맞닿아 있어서 '아 그래. 오늘만큼은 이거 해야겠다.'라고 했고요. 그 시를 어디서 봤냐면 그래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분식집이 그런 거 근데 괜히 슬픈데. 그러니까 마치 내가 그 가게집 주주라도 된 것 마냥 내가 좋아하던 음식점이 없어지면 많이 속상합니다 저도. 그리고 심지어 제가 자주 안 갔더라도 옛날에 갔던 기억이 있으면은 마치 거기가 내 추억의 일부 같아서 없어지면 마음이 되게 아픈데요. 제가 잘못했죠. 자주 안 간 제 잘못이죠. 근데 오늘 시는 어떻게 봤냐면은 제가 서울대 간호대를 졸업했잖아요. 그래서 서울대 간호대를 졸업은 안 했구나. 입학을 했잖아요. 입학을 했다가 다니다가 이제 경영학과로 전과를 했는데 서울대 간호학과는 연건 캠퍼스에 있어요, 해화역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과들은 대부분 관악 캠퍼스에 있는데 사실은 그 간호학 공부가 저한테 결코 쉽지가 않아서 그 전과할 때 너무 '아 이제 쪼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이 다시는 여기 캠퍼스 안 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 아까 말한 점심 약속 결혼식이 용산에 있어서 그리고 저녁 약속 그 가족들이랑 떡볶이집은 또 동대문 쪽에 있으니까 어차피 그 근처에서 어디서 공부하고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오랜만에 거기나 가 보자.' 이미 안 간 지가 5 년이 다 돼 가니까. 그래서 갔는데 그냥 신기했습니다. 그냥 되게 오랜만에 왔고 그리고 이제 물론 공부하러 온 건 마찬가지지만 오랜만에 왔더니 기분도 되게 좋았는데요. 거기 이제 병원 어린이 병원이라고 있어요. 어린이 병원이라고 이제 다른 병원이랑은 독자적인 업무를 쓰는데 거기에 항상 시가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게 큰 천막으로. 근데 나태주 시인의 시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오늘 딱 시가 써 있었는데 '이건 내가 여느 알던 나태주 시인의 시랑은 쪼금 느낌이 많이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를 그냥 감명 깊게 읽고 있었는데 오늘 뮤지컬 내용이 그거랑 되게 맞닿아 있어 가지고 뮤지컬 되게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오늘은 이 시를 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멀리서 빈다. 네. 시가 되게 짧아요, 이 시도. 근데 되게 생각할 게 많은 시인 것 같아요. 읽어 보겠습니다. 멀리서 빈다. 나태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저는 이 시를 읽고 조금 머리를 때려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막 그랬던 적이 있죠. 막 되게 마음이 웅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내가 세상을 바꿔 볼 거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되게 '철없는 생각이었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은 잘 안 변하는데 그냥 뭔가 바꾸려는 생각을 하는 것도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세상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뭐 군대를 갔다 오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점 없었고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좋은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살까?'라는 생각 그런 고민들이 주를 이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은 현타도 오고 멘붕이 오죠. 사실은 안정적인 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재미가 없고 나른해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조금 멘붕의 시간을 겪다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났던 은사님께서 "너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행복만 추구하고 살기 조금은 아까워."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도
저는 되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20살 초반의 너는 이러이러이러한 꿈을 갖고 있었고 이러이러이러한 행동들을 했고 이러이러한 말들을 했는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너가 지금 와서 뭔가 그런 행복한 삶,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을 꿈꾸는 것도 나는 철저하게 존중하라고 설사 그렇더라도 나는 너가 좋지만 그냥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그 젊은 날의 너를 알았던 사람으로서 말할 때 그런 꿈을 갖고 살기는 조금 아까워.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 선생님을 만나는 게 편하지 않았던 시절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이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나한테 뭔가 커다란 얘기들을 하니까 괜히 내가 되게 작아지는 거예요. 되게 죄책감이 느껴지고. 근데 그냥 엊그제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제 나는 내가 어느 정도 세상에 적응해서 막 살아가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현타가 오는 딱 시점인데 그래도 내가 순수하게 무언가를 꿈꾸던 그 시절을 기억해 줬던 사람? 그리고 그걸 되게 좋게 기억했던 사람. 그러니까 철없던 시절의 얘기라고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하지 않고 그걸 되게 꿈이 있고 바람직하고 바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애라고 생각해 줬던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번 주에 몇몇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꿈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는 교수님도 계셨고 그걸 얘기했을 때 굉장히 귀담아 듣고 나도 꼭 한번 같이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했던 친구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하면서 '그래 내가 어차피 하고 싶었던 거 꿈꿨던 것들도 많이 이룬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30 대의 시작을 해 보고 싶은 거를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는 걸 해 보자.'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시를 보니까 '그래. 세상은 나 하나로도 쪼금 변할 수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쪼금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시 좀 더 살펴보면요. 그렇죠 하루님. 가치관이 자주 바뀌죠. 그리고 나라는 사람에 있고 꿈이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있겠죠. 근데 이거와 꿈이 다르니까 우리가 꿈이라고 부르는 건데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게 익숙해요. 그럼 이제 이 꿈이 굉장히 이상한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허무맹랑한 소리도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철없는 소리도 아닌데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게 좋으니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이거 그냥 접어 놓고 이 사람들이랑 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자세히 보고 하는 소리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환경을 깨끗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하면 그 사람 앞에서는 쓰레기를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버리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도 대충대충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데 앞에서 그런 되게 아름다운 얘기를 해 보면 걔가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야 넌 나이를 그렇게 먹고도 아직도 세상을 모르냐. 이거 분리수거 해 봤자 어차피 가면 다 똑같이 해 가지고 대충대충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사람한테 편한 거죠. 그래서 얘도 분리수거를 안 해야 자기가 갖고 있는 죄책감을 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자꾸 주변에서 듣다 보면은 그냥 내가 갖고 있었던 꿈 같은 거 가치관 같은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다운 것인데도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저는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갖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꿈을 접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맞추게 되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실수가 잦아지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면. 그럼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이런 경우도 종종 겪었는데 이 시에서는 천년이 이러죠.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너 한 사람으로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아침이라는 게 결국에는 작은 변화 뭐 때로는 큰 변화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변화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민중의 힘이나 아니면 어떤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라 그냥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심지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뭐 커다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꽃처럼 작게 웃고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세상이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바뀔 수 있는 거지 꼭 바뀌는 것도 아니고. 네, 플루토님 안녕하세요. 플루토님이 추천해 주신 시는 다음 주에 읽기로 했습니다. 아까 약속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철연에 항상 동의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변화를 했는데 세상이 안 변할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은 안 변해 이런 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 변할 수도 있고 안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걸 성공이라고 표현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실패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런데 제가 겪었을 때는 변하지 않을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겠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변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설사 다수라고 해도 사람들이 차마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기 굉장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수의 사람이 그걸 단기간 안에 변하게 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한들 설사 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들 그 실패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실패한 누군가가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 이름의 성공을 만들어내겠죠. 그 성공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게 꼭 내가 할 필요는 없는 걸 수도 있죠.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면. 오늘 제가 본 뮤지컬은 할란 카운티라는 뮤지컬인데요. 그 할란 카운티가 아마 미국에 있는 광산 도시의 이름인 것 같아요. 광산 마을. 근데 거기서 이제 광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막 투쟁하는 과정, 그 속에서 막 죽는 사람도 생기고요, 다치는 사람도 생기고요, 소외받는 사람도 생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누군가는 이게 처우가 개선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 과정 속에서 희생한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불쌍하기만 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죽으면 안타깝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정말 고생만 하다 갔네. 너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표정이나 너무 행복해 보여요. 적어도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꾸는 일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평생 열정적으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거죠. 그런데 제가 예전에 봤던 각설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게 기수가 나와요. 말 타는 경마장에.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아파요. 막 피가 나고 막 이랬는데 결국 이 말은 죽어요. 그 경주를 하다가 서진님 안녕하세요. 그 경주를 하다가 죽는데 그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끄는 기수들의 코치 같은 분께서 말이나 기수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국 달리기 위해서 사는 거라면, 달리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면 죽는 순간까지 달리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거기에 100% 동의는 못하겠지만 그게 행복한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실패고 행복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성공과 실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성공할 수 있는 것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세상이 너무 재미없고 좀 러프하게 말하면 '아 그럴 거면 뭐하러 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남은 삶은 필연적으로 고통인 거죠. 계속 뭐 감기도 걸릴 거고 계속 뭔가 힘든 일이 생길 거고 1년 365일 중에 300일 정도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될 거고 너무 피곤합니다. 근데 며칠이 행복한 거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세상 소풍을 더 할지 안 할지의 결정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는 느껴야 될 고통들이 너무 큰 거죠. 안 했을 때보다는. 그에 비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도 있긴 있는데 그 서진님 리트 지문의 언어에 그거 나오지 않아요? 내가 느껴야 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고통을 느끼지 못함과
느끼지 않음과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지 않음에 대해서 이걸 이익 형량을 했을 때 느낄 수 있었던 행복을 느끼지 않은 거는 그렇게 큰 고통은 아닌데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느끼는 건 엄청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내 남은 여생 중에 행복한 순간이 이만큼 있고 불행한 순간이 이만큼 있는데 저는 이 불행이 아픔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는 살잖아요. 왜냐면 이 고통이 꼭 불행한 것만은 아니고 설사 불행하다고 해도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희망 속에서 매일매일 그 고통을 인내하면서 살았고 그랬을 때 행복한 포인트를 몇 포인트를 확보를 했을 때 그게 너무 기쁘니까 살아가는 거죠. 내지는 고통이라는 거 알더라도 그냥 그 고통 속에서 버티는 내 자신이 그 자체에도 의미가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로 돌아가면 이 시의 화자는 당당히 얘기하잖아요. 너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근데 저는 이거에 철저하게 동의를 하지 않는다. 아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아침이 되면 너무너무 고귀하고 숭고한 삶이고 아침이 안 된더라도 그것 자체로 굉장히 의미 있는 도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 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너든 나든 다음날에 행복한 아침을 만들기 위해서 저녁을 만들기 위해서 노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해오름을 만들기 위해서 투쟁하는 건 굉장히 힘들고 당연히 실패에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또 겁이 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겁이 굉장히 좋은 도구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그거 말고 용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감하다는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용감한 게 뭔지에 대해서 사람마다 정의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유로드롭을 타도 하나도 안 무서워 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자유로드롭을 타면 무서워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후자보다 용감한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그렇게 단언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하는 용기는요. 무서워도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로드롭 타면 난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같이 간 친구나 뭐 동생이나 뭐 여자친구가 너무너무 자유로드롭을 타고 싶다면 무서워도 참고 타는 게 나는 용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사람마다 정의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무서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용기 있고 담력 있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는 아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무서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니까 하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겁이라는 주제는 꼭 이게 겁이 많다고 해서 용기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살면서 이렇게 멘탈이 무너진 적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되게 많은데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정말 처참하게.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로 무너질 때가 살면서 꽤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신바야 넌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 의지가 약해? 왜 이렇게 약해? 이런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저는 일정 부분 제가 약한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모두가 나한테 약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내가 약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내가 무너진 적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도전들을 하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도전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20대를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도 계속 치렀고요. 그 안에서 또 다른 경험들을 만들어 보려고 정말 발버둥을 치는 20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많았죠. 근데 저는 실패했을 때 처절하게 무너지는 게 그 꿈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가 있을까? A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뭐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고 할게요. 네, 유튜브도 도전입니다.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따가 유튜브에 대해서. 의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다고 했는데 의사가 못 됐어요. 그랬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죠. 아,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 돼서 아쉽다 이러면서 울 수도 있고요. A, 의사라는 직업은 나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 정말 내가 하고 싶었으면 했겠지. 이거는 그냥 주변 사람들이 세상이 나한테 허영심을 심어준 거야. 난 정말 원래 되고 싶지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진짜 후자가 진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약간 자기를 지키는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왜냐면은 여기서 이거를 올고지 받아들이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근데 저는 그런 선택도 리스펙은 합니다. 근데 제가 전자의 선택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원했던 게 안 됐을 때 너무 아파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 실수의 원인이 뭐지? 실패의 원인이 뭐지?'를 계속 분석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아파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정말 아프지만요. 더 나은 삶을 사는 원동력이 돼준 적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나는 꿈을 꿨고 그 꿈을 뭐 이루지 못했을 때 그 꿈에 대한 예의를 다했으니까 다음번에 다른 꿈을 꾸면 온전히 그 꿈에 다시 도전을 할 수 있는 건데, 거기서 피해 버리면 다음 꿈을 꿀 때도 피할 퇴로를 확보해 놓겠죠. 이게 안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변명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나를 합리화할까? 어떻게 정신 승리를 할까? 이런 퇴로들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 의사가 안 돼서 변호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다고 했을 때 내가 정말 되고 싶어서 하는 건데도 마음속에선 '아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를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야.'라는 심리적인 안정책을 확보를 해 놓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에 온전하게 도전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패를 여러 번 했고요. 도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를 많았고요. 그 실패를 했을 때 처절하게 아팠습니다. 그 꿈을 간절하게 원했고 노력을 했고 그 꿈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약함이라고 표현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약함이 그런 거라면. 그리고 이걸 겁이 많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뭐 '그래 나 겁이 많아. 그래 나 약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요. 솔직하고 예의를 다하고 정직한 것이고요. 겁이 많은 게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요. 제가 오늘 부제로 선라이즈라고 했죠. 제가 오늘 인스타그램 계정 이름을 바꿨습니다. 드디어 신바로 바꿨는데요. 그전까지는 선라이즈 심이었습니다. 선라이즈는 저한테 되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시에서도 결국엔 아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당연히 아침이 되면 일출, 선라이즈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선라이즈라는 이름은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하는 회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지은 게 되게 그냥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게 굉장히 친숙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삶의 원동력이 됐어요. 제 삶의 모토가 됐고 지금은 제가 오만 곳에다 선라이즈를 씁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예전에는 저는 선라이즈가 아니라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타가 되려고 이제 돋보이고 싶었고요.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가 햇빛을 보고 반짝반짝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근데 반짝반짝 빛나고 싶었는데요. 그러려니까 내가 반짝반짝 빛나야 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어두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스타처럼 반짝반짝 빛났던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를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는 성적이 조금 잘 나왔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죠. 관심을 받았고 약간 '아 이게 약간 유명세가 있다.' 막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스스로 막 그렇게 생각했죠.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근데 제가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제가 있었던 학교가 어 그렇게 막 수능 성적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배출했던 학교가 아니어서 그냥 선생님들도 신기하고 학생들도 되게 신기하게 바라봐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가 잘해서도 있지만 다른 친구들이 사실은 이렇게 공부 말고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관심이 생겼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잘해 버리면은 저는 막 되게 불안하고 시기하게 되고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스타였다. 주변이 정말 어두워야 빛날 수 있는 거. 근데 저는 이제 스타가 아니라 선라이즈가 되고 싶거든요. 선라이즈는 주변이 어둡고 별들이 있어도 정말 어두워서 한 줄기 빛이 없을 때 비로소 이렇게 떠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해가 뜨는 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순간적으로 뜨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그러니까 막 저는 되게 천천히 뜰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서 그 주변이 다 밝아지고 '언제 밤이었냐.'는 생각이 들 만큼 순간적으로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근데 그 해가 과연 옆에 있는 별들을 시기 질투할까요? 아니잖아요. 이미 밝기 해서 잽이 안 되는데 이미 크기 해서 잽이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밝든 어둡든 뭔 소용입니까? 내가 가서 밝혀 주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그런 모토로 살기로 했거든요. 주변이 어두울 때 그 어둠을 잘 이용해서 빛나려고 하지 말고 아니면 주변이 어두울 때 그 어둠을 '세상은 원래 어두운 곳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움츠려들지 말고 '내가 한번 밝혀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랑 정말 맞닿아 있잖아요. '나 하나로 인해 아침이 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 없죠. 이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불행한 사람도 있지만 행복한 사람도 많거든요. 지금 이대로가 참 좋고 새로운 얘기하는 게 그냥 불편하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아 그래. 잘해 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한 하늘 안에 두 태양은 있을 수 없는데 나는 태양이 되고 싶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최근에 다시금 찾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찾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믿죠. 언젠가는 날이 밝을 거라는 걸. 언젠가는 지금 내가 조금 우울하고 외롭고 공부하느라고 너무 심심하고요. 때로는 몸이 많이 아프고 피곤하기도 한데 '언젠간 해 뜰 날이 있다.' 왜냐면 내가 해니까. 내가 뜰 거니까. 내가 뜨면 해가 뜨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다 해 뜰 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밝혀 드릴 거니깐요. 뭐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해가 되어서 주변을 밝힐 거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미래는 엄청 밝다 항상. 내가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그리고 스스로 탈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쪼끔 허언증이 심했는데 그냥 오늘 이 시를 읽고 그리고 그 광산 노동자들이 자본가라는 엄청난 지배계급이랑 수십 년 동안 싸워가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는 그 뮤지컬을 보고 나서 가슴이 다시 웅장해졌습니다. 눈물도 많이 났고요. 그냥 그 꿈 하나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선라이즈의 꿈을 꾸는 한 결국 편하게 살 수는 없는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많이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외롭더라도 '내가 선택을 그렇게 했으면 어쩔 수 없겠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가치 없는 삶이 아니고 누군가는 나를 뜨겁게 기억해 줄 거고 누군가는 나를 좋아해 줄 거고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그런 믿음이 생겨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 그냥 이 어둠 속에서 '세상은 원래 어두운 곳이야.' 라는 정신승리하는 사람 말고요. 나는 진짜 내 온몸을 다 태워가면서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너무 구차하고 허언증이고 센 척하는 말을 했는데 그냥 하고 싶었어요, 이런 말이. 이런 이런 허세도 종종 필요하죠. 그래야 또 큰 꿈을 안고 모티베이션 돼서 살아가니깐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너무 놀러 다녀서 컨디션이 막 요 며칠 항상 좋은 적은 없었지만 오늘은 되게 힘을 많이 써서 굉장히 기분 좋고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잠깐 더 스트리밍을 켜 놓고 대화를 좀 더 하겠습니다. 하루 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플루토 님도 자주 안 들어오시는데 뭐 저도 자주 안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저는 그냥 궁금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안 들어오시면은
아, 그리고 제가 어저께 영상 하나 컨텐츠를 올렸는데 그거는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잠깐만요.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잉?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주셨네? 알았어요. 그럼 제가 찝어서 묻겠습니다. 아, 플루토님 놀고 하루 종일 놀았구나. 너무 재밌었겠다. 오늘 뭐하고 놀았어요? 아니, 제가 이번 주에 조금 많이 빠졌어요. 약간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저 모의고사 끝났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잠깐 편하게 쉬고 토요일에 좀 놀고 일요일에 놀았는데 월요일부터 다시 계절학기 시작하려니까 도저히 내 침대가 나를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되게 구질구질한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지각하고 맨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 미라클 모닝 제대로 할게요. 맨날 제가 하루님한테 잔소리 해드린다고 하고 이번 주는 내가 잔소리 들어야 될 주인데 좀 봐주십시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서진님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아팠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셨어요? 뭐 감기 드셨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셨나? 아, 플루토님 생쥐가 되셨구나. 물에 빠진 생쥐가. 저도 오늘 가족들이랑 뭐냐, 신당역에 있는 충마트 센터에서 뮤지컬을 보기로 하고, 바로 그 길 건너편에 있는 그 신당동 떡볶이 타운 가서 마봉님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하는 떡볶이집에서 먹었는데, 그 짧은 거리를 가는데도 발이 다 젖고, 막 운동화가 다 젖고, 양말이 다 젖고, 정장 바지가 다 젖어가지고, 아, 너무 약간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빨리 샤워하고 싶고. 근데 그냥 그러니까 뮤지컬이랑 그 마법님 떡볶이가 너무 맛있고 행복해서 그냥 좋았던 기억입니다. 근데, 민상님 오셨네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리고 바람도 불어서 이게 우산으로 잘 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반신이 거의 다 젖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생쥐가 됐다 그러니까 저도 딱 그 느낌이었거든요. 비가 너무 오는데 좀 곧게 올 것이지 막 이렇게 와가지고 바람도 불고. 저 일정이요? 제 오늘 일정은 점심에 결혼식 가고 오후에 그냥 잠깐 카페에서 공부하다가 저녁에 가족들이랑 신당동 떡볶이 먹고 저녁을 먹고 나서는 뮤지컬 한라그란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그거 보기로 한 거여서 사실은 뭐 촉박한 일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이 좀 젖어가지고 조금 불편했을 뿐인 거죠. 장마 시작이래요. 근데 저희 엄마 말로는 수요일까지 된다는데 이제 그러면은 4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산책도 잘 못하고 홈트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뭐 1층부터 11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거 해야 되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산책이 제 유일한 낙이자 외출이자 광합성이자 이랬는데 어차피 나가봤자 해도 안 뜰 거고요. 아니면 조명을 좀 더 많이 살까 광합성을 해야겠다. 통이 있으셨어요? 아, 맞아요. 그 영상 같이 본 친구가 윤은관 선생님이라고 그 이투스 영어 선생님인데요. 되게 인기도 많고 그리고 학생들을 되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봤을 때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많이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아, 내가 알던 그런 장난기 많은 형님의 모습도 아직 남아있지만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구나 이러면서 되게 닮고 싶었습니다. 네, 복통이 있었는데 저혈압 증세가 있었다고요? 복통이 막 어떤 식이었어요? 위경련처럼 막 그런 거였나? 왜냐면 저도 공부할 때 스트레스성 장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주 와가지고 그 느낌이 뭔지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있잖아요. 솔직히 아플 때 그냥 온전히 아파서 들어 눕고 싶은데 누워는 있지만 마음은 계속 공부해야 되는 데라는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편히 쉬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낫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서진님 그냥 아파하시고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근데 너무 아프셨겠다. 근데 저혈압 증세는 저는 사실 잘 느낀 적이 없어서 스트레스성일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성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진님이 편하게 쉬어도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아프신 거라서 그만큼 좀 쉬어도 된다고 생각을 드리고요. 만약에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라고 하더라도 말씀을 해주세요. 오늘 좀 아프네요 이러면은 제가 뭐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같이 마음 아파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렇게 혼자서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걱정인데 저도 이렇게 로스쿨 입시 준비할 때도 계속 혼자 살면서 했었는데 뭐 아픈 적이 있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픈 적이 있었어요. 아픈 적이 있었을 때 두 가지였죠. 이 아픈 모습을 아무도 안 봐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아픈 모습을 아무도 안 봐줘서 너무 서럽다.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전자는 조금 지양해야 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 저 지난주에 너무 아팠는데 지금 말끔하게 나았어요 하면은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서운해하시지. 그 아픈 상황을 내가 몰랐다는 것 자체가 미안함을 느끼고. 근데 우리 모두는 다 보살핌 받아야 되고 배려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입시생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하고 가족들한테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니까 만약에 서진님이 혼자 일하시다가 혼자 지나시다가 아프면은 그냥 부모님이나 누가 걱정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아프다는 얘기를 주변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진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아, 형님 들어왔어요. 형님 오늘은 어디십니까? 그러니까요. 아, 대구군요. 어제 재밌게 잘 노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작년에 영양실조 같은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선택한 거긴 해요. 그러니까 살을 좀 빼려고 막 음식을 이렇게 몸에 좋다는 것만 계속 먹어서 영양실조가 계속 왔었는데 사실 저는 몰랐는데 아 그게 학업에 되게 심각한 영향을 줬구나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엄마가 챙겨주는 밥을 맨날 먹다 보니까 작년보다 굉장히 컨디션이 좋고 집중도 잘 된다는 게 진짜 몸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루 중에 공부랑 떨어져서 조금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유일하다고 봐도 될 텐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밥을 먹을 때도 내 몸을 위해서 많이 드셔야 되고요. 즐겁게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걸 많이 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안 좋은 거를 먹으면 즐거울 것 같아도 즐겁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 근데 그거 영상 코멘트도 좀 해주세요. 피드백도. 제가 그 영상은 좀 그래도 야심차게 준비를 했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저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많은 분들한테 아직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재밌게 잘 찍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거의 다 영상을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댓글도 좀 많이 달리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뭔가 제가 더 노력을 해야겠죠.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걸로 만들어 볼게요. 두 분 엄청 친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친하긴 친해요. 저도 흥간 형 되게 좋아하고 흥간이 형도 저를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너무 바빴거든요. 지난 5년 동안 그 형님도 이제
강사로서 일을 하고 성장하시느라고 되게 바빴고 저도 전과도 하고 로스쿨도 입학하느라고 바빠서 한 7년, 5년, 7년 정도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스쳐 지나가는 시간도 빼면은 7년 정도 못 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조금씩 해 나가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 형님이랑 저랑 고민하는 주제들이 되게 비슷해 가지고 너무 반가웠고 형님한테 도움이 참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그런 생각을 막 흔하게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근데 진짜 이 영상도 형님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과정으로 찍었는데 사실은 저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죠. 아 진짜요? 형님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게 나는 너무 힐링이 많이 됐어요. '아 나 자신에게 쓰는 편지가 인상적이었구나.' 저 근데 사실 그 편지를 막 울면서 썼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은 나는 알거든. 내가 큰 시험에 약하다는 걸. 큰 시험에서 항상 죽을 썼으니까. 그래서 '왠지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 하면서 진짜 나를 위로하려고 쓴 겁니다. 그 영상에서는 막 "안 읽을 거야." 막 이랬지만 읽을 것 같았어요. 읽을 것 같았고 그래서 한두 번 시험 망치는 거 아니니까 망치더라도 너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쓴 겁니다. 막 시험 전에 마인드 컨트롤 이게 아니라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는 조금 하늘이 도와서 큰 실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제가 다음날 만약에 어제 쓴 편지를 읽으면 다시 또 막 생각을 하게 되고 지난 시간을. 그러면 또 성적이 걱정되고 막 이럴 것 같아서 그냥 읽지 말고 '놀고 싶다. 한 번도 마음 편히 놀아본 적이 없으니까 한 2-3달 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진짜 한 1-2달 정도는 재밌게 논 것 같아요. 살면서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도 해 보고 뭐 수상스키 이런 것도 해 보고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 보고 물론 아직 만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었겠죠. 왜냐면 합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 아직은 아니었다는데 그때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행도 많이 가고. 근데 뭐 또 그럴 날이 오겠죠. 변호사 시험이 끝나면. 저 변호사 시험 끝나도 채점 안 할 생각이거든요. 내년에 큰 시험이 있죠. 저도 알아요. 편지 쓰는 건 나는 되게 좋은 마인드 컨트롤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나를 미리 용서하거든요, 조건부로. 그러니까 시험을 다 잘 보실 거고 잘 봐야 하지만 못 보더라도 '나는 나를 용서한다.'라는 걸 미리 전제로 깔고 가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험을 치르는 거죠. 패러글라이딩도 사실 무서웠습니다. 막 이렇게 처음에 막 뛰어야 되잖아요. 그때 막 계속 주저앉고 그래서 막 '이거 어떡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나를 뛰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뛰었는데 딱 그냥 날자마자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이렇게 나는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딱 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스파이럴인가에서 막 도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재밌었습니다. 그래요? 도움이 됐다면 너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플루톤. 근데 사실 저는 좀 오만했던 게 어렸을 때 누구 성공한 사람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의 뭐 조언을 막 듣지 않았어요.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냥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가.'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뭐 많은 경우에는 그게 좋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언제 무너지냐면 내 멘붕이 왔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더랍니다. 그러니까 멘붕은 사실 잘 안 겪으니까 처음 겪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의지할 만한 선배가 있거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으면은 '그때 이러면 된대.'라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좀 많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후회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어차피 말해 줘도 넌 안 들었을 거." 안 들었겠죠. 내 할 일이 잘 될 때는. 근데
안 될 때는 그게 생각나서 듣기도 하니까 많이 주변에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자세인 것 같고, 합격 수기집 같은 거 막 많이 읽는 것도 시간 낭비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되게 마음이 든든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추천드립니다. 아이고, 조회수가 이제 300명을 넘었네요, 어제 영상이. 아,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니까 그래도 역대 신바TV 최고 조회수를 갱신하고 있어서, 그래도 형님이랑 좋은 뜻으로 했는데 이게 막 너무너무너무 막 아무도 안 봤다 이러면은 서로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잘 돼서 너무 다행입니다. 꾸미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런 거 막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꾸미는 취미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꾸미는 거를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거의 안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오늘은 반지 껴야지 그럼 그냥 이렇게 반지를 빼서 이렇게 끼면 되는 거잖아. 그거 한 10초면 되잖아. 근데 이걸 끼므로써 그날 하루가 기분이 좋다면 그냥 정말 좋은 취미 생활인데, 다만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비용이고요. 근데 난 이게 너무 좋고, 그리고 내가 반지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공부를 막 하면서 하루 종일 보는 게 책이랑 내 손밖에 없는 건데 내 손이라도 예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제 반지를 딱 끼면 이거 공부할 때마다 되게 든든하고 뭔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고 막 이러면서 기분이 좋은 거죠. 팔찌도 그렇고요. 근데 이거는 뭐 저의 취향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되게 액세서리 같은 거 막 지르거나 이러진 않는데요. 그냥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제 음, 막 흥청망청까지는 아니어도요. 그걸 통해서 내가 웃을 수 있으면 할 가치는 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소비는요. 하고 나서 웃을 수가 없거든요. 가소비라고 느끼면. 근데 만약에 과소비를 하고도 막 흥흥흥 웃으면은 이제 그거는 둘 중 하나겠지. 그 사람한테는 그게 과소비가 아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쇼핑 중독 같은 데 걸렸거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과소비를 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을 만큼의 소비를 하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분 좋을 때는 비싼 걸 샀을 때가 아니라 비싼 걸 싸게 샀을 때인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합리적인 가격에 사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을 정도로 소비한다고 하면 절대 과소비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반지 되게 좋아합니다, 솔직히. 다만 이제 남자 반지가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반지를 진짜 공방 가서 제작도 하고요. 귀걸이도 약간 디자인 같은 거 모티프 따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다 그냥 행복해지고 싶은 발버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부하느라고 다양한 건 못하니까 해보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웃고 싶은 그런 거에 대한 발버둥인 것 같습니다. 네, 닥터지님 무슨 하시려고 하시나? 반지요? 뭐 제가 과소비를 부추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반지 저는 나무 반지를 얼마 전에 샀는데, 그러니까 직접 공방 가서 제작을 했는데 너무 애착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따뜻한 느낌이거든요. 아까 한 다른 반지들은 좀 차가운 느낌이 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예쁘고 너무 정이 가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나무 반지는 물이 묻으면 안 돼 가지고 손 닦고 할 때마다 계속 빼야 되더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손을 자주 닦다 보니까 계속 빼더라. 그런 것 정도요. 식탐 참는 거요. 식탐을 내가 어떻게 참지? 저는 참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았던 적도 있죠.
그래서 참았던 시절이 기니까 사실은 지금은 아예 야식이나 이런 게 별로 안 땡기는 거일지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무언가가 먹고 싶으면 항상 먹어요. 그래서 점심때도 이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줄 때는 도시락을 먹지만 엄마가 "신바야 오늘은 못 싸줄 것 같아." 했을 때 막 '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아싸 그럼 오늘은 뭐 먹지?' 이러면서 아니 엄마 밥이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싸 오늘은 뭐 먹지?' 이러면서 바로 배달의 민족 켜 가지고 그냥 제일 먹고 싶은 걸 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식탐이 적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저는 그걸 참아야 된다는 생각도 딱히 안 해요. 근데 '참아야 된다.' 고 했을 때는 이제 기억을 해 보는 거죠. 만약에 지금 제가 치킨이 먹고 싶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밤에 치킨을 먹었던 날의 기억을 되새김질을 하는 거야. 뭐 지난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 그 뭐냐 그 아버지 일하는 그 영업장에 갔는데 제 친삼촌이랑 그 일하러 오시는 삼촌들이 식사를 못 하셨다 그래서 치킨을 사서 갖다 드렸는데 옆에서 너무 먹고 싶어서 몇 개를 먹었는데 먹고 나서 막 집에 가는데 후회되고 막 다음날 배 아프고 막 이랬더니 그 기억을 하면은 또 식탐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그 식탐을 이기지 않고 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봤을 때 먹을 때 당연히 기분이 좋은데 그 지나고 나서의 후회가 너무 컸기 때문에 '먹어봤자 별로 기분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근데 지금 초콜릿빵 드시는 거는 그 정도 죄책감 당연히 아닐 겁니다. 저는 치킨을 막 한 마리를 막 뜯어 먹었다니까요. 근데 초콜릿이야. 뭐 그거는 식탐도 아니고요. 그냥 그거는 식이죠. 식습관이죠, 식습관. 근데 닥터지님, 저는 닥터지님이 오늘 초콜릿빵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깐요. 이게 살을 빼는 것 자체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지금 여자친구가 없지만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 막 살을 빼고 싶어 하는데 내가 옆에서 "야 안 빼도 예뻐." 하는 게 일시적으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 더 예뻐지고 싶다는 생각, 옷을 입고 싶다는 작은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빼고 있는데 옆에서 "아 빼지 말라니까. 나랑 맛있는 거 먹자. 넌 지금도 예뻐. 살찐 게 예뻐." 이런 말을 계속하는 거는 그 자체도 스트레스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최대한 리스펙을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그래서 만약에 제 주변에 누군가가 살을 뺀다 그러면은 전 철저하게 응원해 줄 겁니다.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거고요. 저 잠깐 물 좀 끄고 올게요. 다들 또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재밌는 얘기? 오늘은 제가 막 여차저차 오늘 놀았던 얘기를 되게 많이 드렸는데 혹시 막 열심히 공부하신 분 중에서 '아 쟤는 왜 연장 지르냐.'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꼭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은 저는 말 안 하면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문화생활을 하니까 되게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영상 저 나온 거 어때요? 이쁘게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게 되게 호불호가 너무 갈려 가지고 그래서 쪼끔 그랬는데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친구가 좀 그렇게 나왔다고. 아 제가 반신욕을 하려고 물을 받아 놨었거든요. 근데 너무 뜨거워서 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한데 물이 막 넘치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그래서 물 좀 꺼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옷이 예뻤어요. 그러니까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저랑은 완전 반대인 친구. 그니까 그 친구는 몸도 되게 크고요. 우락부락하고 항상 뭔가 박시한 거를 좋아하는데 저는 뭐 저한테 딱 맞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가 "야
"너 뭐 이렇게 심하게 과하게 했어." 이래 가지고 '과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를 어떻게 해요? 코를 성형을 했냐고요? 성형을 누가 이렇게 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코 손도 안 댔는데. 심지어 뭐 축농증 성 수술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근데 제 코가 성형한 것 같나요? 피부는 좋네요. 근데 코는 안 했습니다. 아 콧대가 높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쪼끔 더 높았는데 작년에 차에 부딪혀 가지고 낮아졌어요. 아 옷에서 피스생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루님처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내 친구는 "너무했다." 이러더라고요. "안에 나시는 왜 입니? 단추는 왜 이렇게 여러 개 푸르니?" 막 이래 가지고 '아 얘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들 좋게 봐 주셔서 너무 다행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봐주는 것도 참 좋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즐거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영상을 찍어서 막 나의 아팠던 면들 이런 얘기를 막 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아서 막 조회수가 많이 찍혔다고 한들 만약에 그걸 보고 우리 엄마가 막 울었다 이러면은 저는 영상을 안 찍겠죠. 근데 다행히 제 가족들이나 친지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분들이나 다들 즐겁게 봐 주셨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10대 14 이때 가까이 나왔는데요. 아 10 10분 14초 뭘 볼게요. 그래요? 이때가 어떤 때지? 아 이 측면샷이구나. 이게 확실히 이게 전문가들은 다른 게 이렇게 카메라가 되게 여러 개 2대가 설치돼 있어 가지고 막 동시에 찍더라고요. 막 그 뭐냐 슬레이트로 착 찍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편집을 해서 얼굴이 들어가게 해 주더라고요. 아 옆모습이 더 잘 나왔어요 하루님이 보기에는. 아이 너무 고맙다. 다음에 댓글은 그렇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몇 분 몇 초를 보세요." 뭐 이렇게. 왜냐면 옛날에 저 스투샤에서 찍었을 때 누가 그거를 되게 사람들이 많이 달아줘 가지고 '아 참 관심 받고 있구나.'를 느꼈는데 하루님 오늘 그거 한번 투표해 볼까요? 다른 BJ들 이런 사람들은 이걸 하는데 저를 이렇게 자주 찾아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루님, 닥터진님, 플루토님, 콜드님 오늘 안 오셨나? 왜 안 오셨지? 서진님, 기섭이 형은 모르겠고 이런 분들을 사실은 저는 규독자라고 부르고 싶은데 왜냐면 제 이름이 규덕이거든요. 그래서 규독자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때 하루님이 약간 뜨뜨미지근한 반응이어서 '그냥 구독자 여러분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름으로 불러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나는 너무 좋은 게 이름이 너무 부르는 게 좋아요. 하루님도 닥터진 님도 서진 님도 다 이름들이 너무 예쁜데 만약에 뭐 이름에 약간 육두문자가 있다거나 이러면은 이렇게 불러 드리고 싶어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구독자. 그러니까 구독자 너무 좋잖아요. 아 맞아. 그랬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해 달라고.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같이 들어 주시는 분이 없어서 의견들을 막 조율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은 서진 님도 플루토 님도 하루 님도 닥터진 님 아직 안 그러셨네. 다들 좋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은사님 중에서 사탐 선생님이 지금 최적이라는 인간 가능사인데요. 저희 때부터 계속 행복행보님 안녕하세요. 저희 때부터 계속 밀고 있었던 이름이 적자 생존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적이니까 적자, 적의
최적의 제자들만 생존할 수 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었는데 지금은 그분이 굉장히 스타 강사가 되셔 가지고 적자 생존이 굉장히 입시생들한테서 통용되는 말이더라고요. 하루님 그런가요? 근데 저도 그런 이름을 갖고 싶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최적 강사님을 봤어요. 저 최적 강사님이랑 되게 친한데 1 년에 한두 번씩 밥 먹는데.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행복행복님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을 규독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다들 이제 내일은 뭐 하세요? 내일도 다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재밌는 계획이 있으시면 같이 공유도 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제 이름이 규덕이에요. 규덕. 누가 웃긴 사람이요? 저요? 아 최적 선생님이요? 최적 선생님이 최적 선생님이 저희 때는 무섭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터프하신 분이었어요. 그때 락커였거든요. 헤비메탈 같은 음악을 하는 보컬이었어 가지고 무섭지는 않았는데 되게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고 어 웃기기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이제 막 애를 쓰는 그러니까 용을 써서 막 웃기는 개그 소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시는 그 태도나 이런 게 막 "에이 뭐야 샹." 이러면서 막 수업을 해 가지고 그냥 저는 되게 웃겼는데 요즘 수업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때는 굉장히 터프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아 하루님은 그럼 이과이신 거예요? 아 닥터즈님 내일도 스카면 같이 공부하면 되겠네. 내일은 저도 공부를 좀 하지 않을까요? 같이 공부하면 되겠네. 아 맞아. 행복행복님 혹시 어제 올린 컨텐츠 영상 보셨나요? 다행히 구독자분들은 다들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야심작 같은 겁니다. 제가 뭐 편집을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컨텐츠를 막 미리 엄청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막 시범도 거의 애드리브로 막 하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대본은 없었지만 스튜디오에 가서 막 찍었는데 근데 그랬는데 막 너무 재미없게 나오면은 어떡하나 했는데 그래도 저는 되게 만족했거든요, 퀄리티에 대해서. 그리고 편집자분도 굉장히 애를 써 주셔 가지고 잘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동했는데 앞으로도 종종 그런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 진짜요? 너무 감사합니다, 봐 주셔서. 저는 유튜브를 거의 몰라요. 그래서 항상 스트리밍만 찍다가 뭐를 올리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 가지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귀한 영상이라니까. 사실은 저는 막 요즘 사람들한테 찡찡댔거든요. 이 영상의 조회수마저 한 자리를 찍는다 이러면은 나는 당분간 기획 영상은 안 한다. 다시는 상처받기 싫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는 게 1순위예요.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것도 참 좋지만 우와. 제가 오늘은 인스타에 막 스토리 같은데 제 영상을 막 공유해 주시는 분들께 보온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빨리 제가 더 재밌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드리면 좋겠죠. 영상 제목을 근데 저는 그 영상 제목 제가 단 거거든요. 이게 영상 편집하시는 분이 따로 계셨고요. 썸네일만 만드는 제 친구 편집자가 따로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영상 편집하시는 분한테
그 썸네일까지 부탁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가지고 그냥 제 친구한테 "이것 좀 만들어 줘." 이랬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할까?" 이래서 "야 자극적으로 가자." 이래서 기저귀 얘기를 했는데 저 기저귀 안 찹니다. 기저귀 찬 적 없어요. 그 영상 보시면 알아요, 기저귀 안 찼다는 거. 근데 혹시나 그런 오해들을 하실까 봐 기저귀는 안 찬 지 오래됐고요. 30년 좀 안 됐는데 안 차고요. 앞으로도 찰 일 없습니다. 지리는 한이 있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안 찹니다. 근데 근데 그거는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저귀를 고민할 정도로 뭔가 많은 생각들을 했다.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만큼 진지하고 열성적이었다라는 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기저귀를 왜 찹니까? 불편하고 창피하게. 아니 뭐 창피하다는 말은 취소할게요. 뭐 차실 수도 있겠죠. 필요하면. 근데 저는 안 찹니다. 뭔가 로스쿨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칭찬 같아서 저는 감사해요. 로스쿨이라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상에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편한 분위기는 아니고 그리고 제가 막 생각했던 로스쿨의 분위기도 뭐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냉정하고 이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게 느껴졌다는 건 저는 되게 칭찬으로 들어도 되는 거죠. 근데 기분은 되게 좋고요. 저는 아무래도 앞으로도 쪼금 전형적이고 이렇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가 되고 싶지만 그래도 거기랑은 좀 거리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게 되게 무서웠거든요.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랑 좀 다른 길을 가는 게 되게 무섭고 부담스럽고 뭐 때때로 창피했던 적도 있고. 그런데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해서 행복하면 '행복한 길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닥터지님 혹시 제가 기분 나쁘게 말씀드린 건가요? 약간 실수했다 싶네. 근데 저는 그냥 제가 안 찬다는 거죠. 남들이 차는 거는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그 고민을 해 봤기 때문에. 고민을 해 봤고요. 저는 누가 만약에 그런다면 저는 철저하게 리스펙할 겁니다. 왜냐면은 기저귀랑 뭐 손목 보호대랑 이런 거 돼야 웬만하면 고민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저께 은사님 만났을 때 은사님께서 저한테 그 변호사님인데 선배 변호사님인데 이제 저를 지도해 주시는 그 뭐냐 옛날에 자소서 로스쿨 자소서랑 면접 썼을 때 지도해 주셨던 황정현 변호사님을 만났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한 손에는 와플 같은 거 맛있는 걸 주시면서 한 손에는 동전 파스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동전 파스를 받을 때 저는 그 느낌을 안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이분도 변호사 시험을 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몸적으로 아픈 일이 많은지를 공감하시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하실 수 있지 그게 아닌 사람은 뭐 모찌, 초콜릿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시니까 '이런 선물을 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진심으로 감사했거든요. 근데 뭐 기저귀도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공부를 그 정도로 시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만이 그거를 필요로 하는 거니까 뭐 제 구독자분들께서 중에서도 그게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꼭 선물해 드릴게요. 그 생각은 안 해 봤는데 필요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심적으로 그런 게 있었을 때 안정감이 있는다면 저는 철저하게 리스펙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리고 다들 오늘은 어떻게 마무리하실 생각인가요? 더 공부하실 건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뭐가 생각나셨어요?
삼성 이모메이트 그게 되게 유명한 거죠. "내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라클까지는 아니죠. 일요일이니까 그래도 근데 해가 아직 중천에 뜨기 전에는 꼭 일어나겠습니다. 그게 삼성 임원이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게 이건희 회장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 뭔가 말씀을 시작하면 계속 길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회장님이 그러니까 아무도 자리를 뜰 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그랬는데 심지어 회장님은 화장실도 잘 안 가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하면 저처럼 계속 물을 마시잖아요. "나 진짜 방송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분은 실제로 말씀을 하실 때 물을 안 드시고 체력이 되게 좋으시다고 하거든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그래서 계속 그래 가지고 이게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물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방광 용량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제 힘드신 분들은 정말 힘든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차고 들어갔다 임원들이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거 참게 만드는 거는 너무 심한 폭력인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옛날에 그런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비인간적이어 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았었는데 이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20살 때 그러니깐요. 커피를 마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시험 직전에는 조금 커피도 조절하는 게 좋지. 왜냐면 시험장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못 먹으니까 컨디션 관리를 하려면은 거기에도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화장실 가는 거에 왜 안 좋은 기억이 있냐면 저는 술을 먹을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20살 때 미팅을 나간 거야. 이제 저는 간호대여서 미팅을 나가면은 모두가 참여하지 않으면 미팅이 성사가 안 돼. 그래서 미팅을 갔는데 저는 거기서도 눈치 없이 말했어요. "저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래요. 그래서 물을 먹어서 '아 이런 천사들이 있나.' 이러면서 그동안 게임에서 걸릴 때마다 물을 마셨는데 갑자기 대신 "신바님은 화장실을 못 가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지. '뭐 그럴 수 있겠지.' 했는데 물을 그러니까 술은 소주는 이렇게 먹잖아. 근데 물은 글라스에 주니까 이게 한 두 번만 먹어도 힘든데 이제 애들이 그게 재밌으니까 계속 나를 집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계속 물을 마셨는데 이제 말이 없어지고 이제 태도가 굉장히 다소곳해지고 뭔가 위축되고 이랬는데 굉장히 방어적이로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장난치고 막 이렇게 툭툭 치고 막 이래 가지고 진심으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모임을 파해야 되는 미팅이 파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까 봐.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안 해 보면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또 그 말은 못 하겠는 거야. "아 저 도저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또 못 하겠어서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은 까마득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근데 요즘 새내기 한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요즘에는 그런 게임이 따로 있더라고요. 물 먹고 화장실 참기. 근데 저 때는 처음 듣는 거였어서 그런 장난을 왜 칩니까? 장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벌칙을 왜 줍니까? 했고 그래도 오늘 되게 뿌듯하네요. 어제 올린 영상이 그래도 300회를 넘어 가지고 조회수가 '이 정도면 선전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미팅 후기요? 저 미팅을 몇 번 가봤나? 한 세 번 가봤나? 세 번 정도 가봤었는데요. 첫 미팅은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3 월에 입학하자 20 살에 3 월에 가서 그냥 재미나게 먹고 화장실도 편하게 갈 수 있는 자리였고요. 두 번째 미팅에서는 그게 그 미팅이었어. 물을 계속 먹여 가지고 사람을 기저귀를 안 차고 온 걸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미팅이었는데 그땐 쪼끔 불쾌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때 간호학과니까 사람이 아픈 거는 당연히 이렇게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내가 아프고 진짜 아프거든요, 그게 심하면. 근데 아픈 거를 즐기고 막 놀리고 막
계속 배를 막 쿡쿡 찌르려고 그러고 막 툭툭 치니까 '아 이건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미팅에서는 제가 실수를 했는데 어떤 실수를 했냐면 이게 막 술을 이제 먹잖아요 걸리면. 근데 이제 제 옆에 앉았던 그 처음 만난 친구분께서 술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 이거 대신 좀 먹어 줘."라고 말을 했는데 근데 저는 술을 못 먹으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벌칙이 있더만 막 두 배로 먹고 막 이러더만. 근데 걔는 약간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술을 못 먹어 가지고 안 먹는다 그런 건데 걔는 자기가 별로여서 안 먹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지 쪼끔 상처를 받 마음이 되게 아파 보이 그러니까 뭐 되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그랬고. 네 닥터지님 안녕히 주무세요. 저도 곧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느꼈을 건데 나는 그때 20 살이고 몰랐으니까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아니, 아니 나는 못 마셔 주겠어." 이랬더니 이제 그 친구는 2 잔을 마시고 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기억도 잘 안 나서. 이제 와서 뭐 사과를 하고 싶어도 어디서 사는 분인지도 잘 모르겠고 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미안해요. 저는 술을 못 먹어서 그때 그랬습니다. 네. 저 전과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로 전과를 했죠. 간호학과로 입학을 해서. 군대까지 다녀오고 횟수로는 간호학과에 한 6년 정도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 오고 경영학과로 전과했습니다. 근데 그렇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꽤 됐네. 아 진짜요? 멋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학과에 몸담았던 시간도 꽤 길고 여기서 알게 된 사람들도 되게 소중하고 교수님들도 소중하고 그리고 뭔가 배신하는 것 같고 과를 막 이런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돌이켜 보니까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던 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남들은 다 알았대요, 전과할 것을. 저는 되게 미안해 가지고 그래서 간호학과 때 알았던 분이 막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러니까 정말 친했던 친구 아닌 이상 쪼금 위축돼서 피하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예의 없는 시기였죠. 상대는 나를 아는 척을 하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막 피하니까. 근데 마음속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떳떳하지 않게 잠깐 생각을 했었죠. 그럴 일이 아닌데도. 미팅은 2대 2만 된대요. 근데 뭐 제가 살면서 미팅할 일이 있을까요? 나이가 이제 30 인데. 근데 그건 좀 아쉽네요. 새내기들이 미팅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추억이 많이 생기는 건데 못 한다니까 쪼금 아쉽긴 하네요. 아이고 살살 출출해지는 거 보니까 후광이 나는 분을 만나요? 소개팅을? 너무 재밌겠다. 너무 신기하겠다. 저 소개팅을 해본 적이 없진 않은데 소개팅에서 뭐 잘 된 적이 잘 없어서요. 만약에 소개팅하면은 뭐 후광까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즐거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막 재지 않고 막 이런 것 저런 건 막 코치코치 캐묻는데 이게 막 정말 그 사람한테 관심이 가서 물어보는 거는 기분이 좋은데 저는 약간 기분 나빴던 경험도 쪼끔 있어 가지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자리가 재밌는 자리였으면 좋겠네요. 빨리 코로나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들 미팅이라도 많이 할 수 있게. 많이 하는 건 저랑 상관없지만 그러게요. 아이고. 근데 뭐 요즘은 제가 심적으로 굉장히 행복하고 외롭지가 않아요. 구독자분님 구독자분들이랑 항상 소통을 하고 이래서 항상 매일매일 즐겁고 이래서 막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거나 이러진 않는데 그쵸.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도 당연히 있죠.
해 있고 이제 다들 하루를 마무리할까요? 저도 물을 받아 놔서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넷플릭스 보면서 '아 이번 주도 고생했다.'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내일은 하루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 늦잠 안 자고 물론 알람은 안 맞출 거예요. 저도 쪼끔 푹 자고 싶은데 근데 일어나서 하루님한테 영상 켰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일은 좀 같이 스터디 미 할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볼게요. 이번 주 사실 내가 너무 많이 일했어. 미안해요. 대신 영상을 어제는 대신 영상을 올렸으니까 그건 좀 봐 주시고요. 이번 주 내일부터는 저도 열심히 공부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번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늦은 시간까지 시밤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내일도 '오늘만 같아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하면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행복한 하루가 시작될 겁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세요.